안녕하세요. 이슈타파 최봉기입니다. 오늘은 지난해 7월 홍콩 국가안전법 시행 후 홍콩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홍콩은 새로운 암흑시대로 진입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홍콩 국안법을 시행한 후 홍콩 사회에 대한 중공의 탄압과 통제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일명 홍콩판 문화 대혁명이 추진 중이죠. 지난 16일 홍콩 당국은 2019년 대규모 민주화 시위를 주도한 민주파 인사들에게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지미라이 넥스트 디지털 그룹 회장, 민주당을 창설한 마틴 리 등 대표적 민주파 인사 9명이 징역 8개월에서 징역 18개월형을 각 선고받았습니다. 런키콩 전 입법회 의원이 18개월형을 선고받았고 지미라이와 전 입법회 의원 이척안이 각각 14개월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홍콩의 자유와 인권 수호에 나선 민주파 엘리트들이 실형을 선고받음으로써 홍콩의 미래는 점차 암울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홍콩 사람들은 큰 고민에 빠졌습니다. 홍콩의 모든 것을 사랑하지만 홍콩을 떠나야 할지 말아야 할지 그 고민은 점점 깊어만 가고 있습니다. 중공은 최근 홍콩에 대한 적화와 통제를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미국과 대만, 국제사회를 대상으로 이데올로기 세계대전을 일으키는데 홍콩을 투쟁의 도구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중공의 전략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지방적 차원의 전략, 국가적 차원의 전략, 그리고 국제적 차원의 전략이 그것입니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지방적 차원에서 펼치는 전략입니다. 지방 차원의 신삼전 전략을 구사해 홍콩 사회를 분열시키고 공포 통치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신삼전은 법률전, 공포전, 심리전을 말합니다. 중공 당국과 홍콩 정부는 홍콩 안전법 시행 이후 핵심 민주파 인사들을 대대적으로 검거하고 있습니다. 나이에 상관없이 잡아들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에는 조슈아 웡, 아그네스 차우, 이반 람 등 청년 민주화 운동가들을 잡아들여 7개월에서 1년 정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올해 들어서는 지미라이, 라틴 리 등 연루한 민주화 인사들에게 시위에 참여했다는 이유를 들어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중공이 홍콩에 대해 펼치는 신삼전, 즉 법률전, 공포전, 심리전을 말하는 것입니다. 중공은 경찰의 폭력과 사법부 채찍을 앞세워 베이징과 공산당에 반대하는 홍콩 시민과 단체를 공개적으로 탄압하고 공포 분위기를 조성해 중공에 대항할 놈들을 내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중공은 신장 인권 문제를 감추기 위해 한 위구르인을 인터뷰했습니다. 我叫塔菲尔江托合体，是和田地区和田市教培中心的结业学员。 이 위구르인은 자신이 재교육 캠프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외부에서 말하는 인권 탄압 문제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반년 전에 또 다른 신분으로 공산당 매체의 선전에 등장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처럼 중공이 직업 배우를 내세워 연기하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입니다. 중공이 리형리를 반중란항의 자금줄로 내세운 것은 홍콩의 민주화 운동가 민주화 인사들을 나쁘게 묘사해서 이들에 대한 홍콩 시민들의 불신을 조장함으로써 홍콩 사회를 분열시키려는 술책입니다. 또 이를 빌미로 홍콩 시위에 대한 폭력적인 탄압과 민주화 인사들에 대한 중형 판결을 합리화하려는 의도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중공은 신삼전을 통해 홍콩 사회를 분열시키고 공포 통치를 직접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이죠. 다음 두 번째 전략은 국가적 차원의 전략입니다. 중공은 지난 3월에 개최된 중공인민대표대회에서
홍콩의 선거제도를 큰 폭으로 개정을 했습니다. 중공은 입법회와 행정장관 선거위원회에 중공이 통제하는 인원을 확대하는 한편 정치 검열 메커니즘을 설치해 출마자에 대한 사상 검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애국자가 통치하는 홍콩을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중공은 홍콩 입법회와 행정장관 인선을 장악하고 홍콩을 전면 통제하기 위해 홍콩인들의 참정권과 정치적 자유를 박탈하고 범민주파 인사들의 정치적 진입을 전면 차단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현재 중국이 홍콩에서 홍콩판 문화 대혁명이라고 할 수 있는 정치투쟁과 사상검열 운동을 동시에 벌이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세 가지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첫째는 홍콩 언론을 정리하고 중공에 불리한 모든 여론을 잠재우려는 것입니다. 지난 16일 지미라이 빙과일보 회장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당일 홍콩의 친중공 매체인 대공보는 평론을 통해서 베이징을 오랫동안 비판해온 빙과일보가 외세와 격탁하고 폭동과 거짓을 선동하고 국가안보에 도전했다며 단속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 12일 새벽 홍콩 에포크타임스 인쇄소에 괴한 4명이 난입해 인쇄시설을 파괴하고 달아났습니다. 에포크타임스는 빙과일보와 마찬가지로 오랫동안 중공을 폭로해온 언론입니다. 중공은 이미 홍콩 매체에 대한 정리에 들어갔고 베이징에 불리한 모든 목소리를 차단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홍콩 에포크타임스 인쇄소 습격 사건을 독립언론을 침묵시키려는 공격이라며 비난했습니다. 한국도 전직 국회의원과 교수,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홍콩 에포크타임스 인쇄소 괴한 피습 사건에 언론의 자유를 탄압하는 테러라고 비난하고 국제연대로 공동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홍콩은 한때 아시아 지역에서 자유를 상징하는 도시였지만 1997년 통치권이 영국에서 중국으로 반환된 이후 언론의 자유가 꾸준히 감소해 왔습니다. 국경 없는 기자회가 지난 2002년부터 180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해 매년 발표하는 언론 자유 지수에서 첫해 18위를 기록했지만 이후 계속 하락해 2020년에는 80위까지 추락했습니다. 둘째는 어린이들에게 대한 세뇌 교육을 확대하고 중공의 당선과 투쟁의식을 주입하는 것입니다. 중공은 2년 전 송환법 반대운동 이후부터 홍콩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이른바 애국교육을 강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른바 애당교육을 실시하고 있죠. 지난 15일 국가안보교육의 날 홍콩 국가안전위원회가 초등학생들에게 물대포로 사람을 진압하는 모습을 참관하게 한 후 장난감 총을 들고 지하철 객차 안으로 들어가 폭력 진압을 체험하도록 했다고 합니다. 이 교육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어린이들에게 중공과 경찰의 폭력 진압이 정당하다고 여기게 하고 자유를 위해 항쟁한 어른들을 중국을 반대하고 혼란을 조성하는 폭도로 규정하죠. 그리고 어린이들에게 당에 충성하고 당을 위해 적을 제거하라고 세뇌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국민들에게 당성을 주입하는 것이 바로 중공의 세뇌술이죠. 다음 세 번째는 역사를 왜곡하고 홍콩의 역사와 문화를 지워버리는 것입니다. 중공은 최근 교사들에게 국가안보 참고서를 지급했습니다. 이 참고서에는 2년 전 홍콩 시민 100만 명이 거리로 나가 홍콩의 자유와 인권을 수호하기 위한 항쟁을 각종 정치 세력에 의해 조종됐고 색깔혁명 성격의 거리운동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또 미국과 대만을 홍콩 독립을 돕는 방조범이라고 주장하고 있죠. 최근 일부 대학이 대학의 이름을 바꾸려 한다는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학교 이름 앞에 있는 홍콩 두 글자를 지워 영국 통치 당시의 흔적을 없애려는 것입니다.
홍콩의 지난 100여 년간의 역사를 하나씩 지워버리는 것이며 홍콩의 글로벌 도시의 지위를 지워버리고 점차 내륙화, 중공화 하겠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상 세 가지 행동들은 홍콩판 문화 대혁명입니다. 언론을 정리하고 표현의 자유를 말살해 홍콩 언론을 베이징의 한 목소리만 낼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홍콩인의 역사적 기억과 전통 가치를 지우고 시비와 선악의 기준을 뒤바꿈으로써 홍콩인의 말과 행동을 하나씩 전복시켜 홍콩을 역사에서 완전히 치우려는 것입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세 번째 국제적 차원의 전략을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국제적 차원의 보편적 가치를 공격하고 각국을 테스트하는 것입니다. 송화법 반대 운동이 시작된 후 미국과 영국 등은 중공에 각종 제재를 가했습니다. 이는 홍콩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고 홍콩의 일국 양제와 독립과 자치를 회복할 것을 중공에 요구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중공은 서방의 기대와는 정반대로 가고 있죠. 홍콩에 대한 탄압을 강화하고 홍콩인의 자유와 인권 박탈을 오히려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중공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미국의 강경한 자세로 일관함으로써 두 나라 간 협상에서 정치적으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홍콩에 대한 압박을 통해 각국 정부의 태도와 반응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중공은 홍콩 문제를 통해 향후 중공이 대만을 공격할 때 국제사회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미리 테스트해보고 싶은 겁니다. 국제사회가 어느 정도 대응을 해올지 대응 강도, 대응 범위 등도 아주 궁금했을 것이고 그리고 언제까지 지속될지 등도 각각 테스트해보고 싶었을 것입니다. 중공은 이런 각종 정보를 종합해서 대만 침공에 참고하고 대비하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중공의 홍콩 합병과 통치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최근 홍콩에 대한 중공의 다양한 형태의 탄압은 홍콩에 대한 합병과 통치를 가속화할 뿐만 아니라 홍콩을 투쟁의 도구로 삼아 미국, 대만, 그리고 전 세계를 상대로 이데올로기와 가치관의 전투를 벌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슈타파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 댓글,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지인들과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원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